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아직 마음은 10대 고등학생인데 내일 모레면 40대를 맞이하는 어엿한 30 후반이네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4년 전에 2살 연상의 남편이랑 결혼을 했고 그 사이 2번의 유산을 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온전치 못했었거든요. 시댁 때문에 말이죠. 저희 시댁은 제가 사는 도시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더 작은 동네에 살고 계시답니다. 지방이라 거기가 거기이고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며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체감상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곤 하잖아요. 시댁도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운전을 잘하시는 편이어서 저희 집을 자주 왕래하셨어요.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부부는 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지방설이라고 서울 같은 다른 도시들보다는 아파트나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 들어갈 일이 훨 적은 이점은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기도 마땅찮았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벌려놓은 빚더미들을 해결하느라고 최근까지도 애를 써가며 돈을 벌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심심풀이를 하는 화투를 판벌려 하시다가 큰돈도 잃어보셨고 그 난리를 피우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남한테 부동산 사기를 당하기도 하셨답니다.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충격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무려 3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게 제가 딱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결혼을 할지 말지 무지하게 고민이 되었을 정도로 남편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이별의 눈앞까지 갔는데 차마 남편과 헤어지진 못했습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힘든 사람을 버리자니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은 서로 힘모아 돈 모으고 가정 일구며 열심히 살아보자며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도 한동안은 시댁으로 나가는 지출이 커서 돈은 모이질 않았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의 히스테리 때문에 2번의 유산까지 감당을 해야 했었답니다. 운전을 잘하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는 걸 무슨 드라이브, 나들이 하는 기분인 것 마냥 즐거워라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지만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가 저희 남편이라는 생각에 집안 기둥을 바라보듯 떠받들어가며 저희 집을 방문하셨죠. 그렇게 오셔서는 자신이 저지른 빚도 갚아주는 남편을 보며 반찬도 해다 먹이고 어쩔 땐 저희 집 세탁기를 직접 돌려가면서 제 남편의 뒷바라지를 대신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 남편의 우렁각시라도 된다는 듯이 제가 해도 될 만한 세수한 살림들까지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셨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속임수가 하나 있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림도 거들어주는 정말 천사 같은 존재로 들리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철저하게 선을 긋고 남편의 뒷바라지만 해주셨답니다. 제 집에 와서 세탁기를 돌리더라도 남편의 속옷이나 옷가지들만 신기할 정도로 칼같이 골라서 빨래를 돌리셨고요. 반찬을 차리더라도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좋아라는 콩잎 무침이나 찜미채 같은 것들을 위주로 적게 만들어 놓으셨죠. 방바닥을 닦더라도 남편이 잠드는 침대 쪽 바닥만 먼지가 쌓이면 안 된다면서 닦아대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고 이불 빨래를 하더라도 남편의 베개 커버만 쏙 빼내서는 손빨래를 해가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살림을 도와주시는 줄 알았더니만 내 남편의 우럭각시 역할을 대신 해가면서 자꾸만 내 옆을 알짱거리는 어머님이 슬슬 부담스러웠어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오지 마시지. 왜 오셔서는 며느리 살림만 쏙 빼놓은 채 애지중지 여기는지 샘통도 났죠. 일부러 나를 엿먹이려고 저러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이 늘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나 남편은 둘 다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작정으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지라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 집에 누가 들락거렸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 신혼초에 함께 신혼집을 방문했다가 뒤에서 지켜보며 직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신 어머님은 그 후 망설임도 없이 쭉 저희 집을 들락거리셨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면 부담스럽다고 말을 내비쳐도 어머님은 내 아들 보러 가는데 왜 네가 중간에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꼭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 마냥 말이다. 사람이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더니만 딱 그 말이 맞네 맞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더 말을 길게 잇지도 못했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빚을 갚아준다고 젊은 날을 다 바친 걸 많이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는 저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니 중간에서 해결해보겠다고 더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여자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며 오히려 저를 꼬리 9달린 구미호 취급을 하셨네요. 대화 자체가 깊게 통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힘들어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아들과의 사이가 멀어져 간다며 더욱 무서운 집착을 보이셨죠. 여자가 유산을 하기까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저 스스로를 보니 더욱 뼈저리게 이해가 갔습니다. 직접적인 잔소리를 퍼붓는 건 아니셨지만 자꾸만 독립된 가정을 존중해주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면서 길을 빨려 하시는 것 같아 매사 불안했죠. 임신을 한 와중에도 그런 식으로 제 집에 와서는 제 물건만 쏙 빼놓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리고 심지어 밥숟갈까지 하나만 딱 놓고선 제 남편한테만 밥을 먹으라 부르시는데 이럴 거면 그냥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시지 그러냐며 한바탕 퍼붓다 유산을 했습니다. 첫 유산의 후유증이 커서 그런지 둘째도 유산을 해버렸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보겠다면서 돈 버는 것에 더 집중을 하려 했고요.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쓰는 재미보다도 한 푼씩 모아가면서 언젠가 집이라도 사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나마 절 행복하게 해줬어요. 집 사겠다고 전략하며 지내다가 한 번씩 사먹는 치킨이 절 행복하게 했고 그렇게 치킨 먹고 맥주 한 캔 따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한 건지 남편도 이런 저를 잘 맞춰주면서 지내줬고요. 그러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집을 샀습니다. 비록 서울 안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나름 인지도도 좋고 외관도 깔끔한 아파트였고요. 남편이 버는 돈의 반을 시댁으로 퍼주며 살았던지라 대다수의 돈은 제가 모았었고요. 차곡차곡 모으는 돈에 대출도 좀 받아서는 온전히 제 명의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미안함이 큰지 공동명의로 집을 사자는 말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한 걸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집까지 덜컥 사게 되어버렸어요. 내 인생 37년 만에 내가 가지게 된 첫 명의의 집이었죠. 이왕 들어가 사는 거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기존 벽지부터 인테리어도 싹 다 새 걸로 바꿔버렸고 조금 더 돈을 보태서는 새로 사고 싶었던 소파까지 바꿔버리면서 온 재미를 인테리어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제가 퇴근을 하고도 집에 들어가 있지를 않던 바람에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고요. 남편한테는 절대로 새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라 하면서 시어머니께는 이사 간단 말조차 아꼈어요. 시어머니를 새집에서까지 마주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에 반짝 이사까지 마무리를 하고는 짐까지 다 풀고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이 인사라도 하러 왔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아니 세상에 안 보여야 할 얼굴이 거기 떡하니 웃으면서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요. 여기구나. 니네 새 아파트가. 라는 반가운 말을 하시면서 제가 열어버린 문을 자기 손으로 활짝 열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라면서 말끝을 당황해 흐리는 절 보며 어머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네가 최근 내내 집에를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늦었던 거구나. 어쩐지 밖에서 할 일도 없는 애가 퇴근을 하고도 집에 오질 않는 게 이상하다 싶었다. 둘이 서로 짜고 치는지 말도 안 해주고 말이야. 새 집으로 이사 오는 걸 그렇게나 숨기고 싶었던 거야? 나한테?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머님이 손에 들고 온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시고는 집안을 멋대로 한 바퀴 쓱 둘러보셨답니다. 완전 새 아파트네 이거 다. 이거 한다고 집에를 안 들어왔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라는 말을 하시면서 기분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간도 안 되는 말투로 제 집을 훑어보셨어요. 그 와중에 버릇은 여전히 못 고치셨고요. 안방에도 들어갔다가 아니나 다를까 남편 베개커버만 쓱 만져보면서 잘 씻겨져 있는지 확인을 하셨고 세탁기 위치랑 빨래 가방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신 건지 베란다 밖까지 나가셔서는 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안을 열어보고는 이사한다고 네 남편 속옷 빨래도 밀었나 보구나.
라며 넌 짓이 안 해도 돼 잔소리를 던지기도 하셨고요. 이사하는 날 전후에 누가 빨래를 하나요? 그걸 잘 아시면서도 꼭 일부러라는 식으로 내 남편 빨래를 왜 내가 안 했냐며 잔소리 하시는 꼴이 벌써 싸나웠네요. 제발 좀 빨리 나가주셨으면 하는데 시어머니는 나갈 생각도 없는지 온 집안을 천천히 다 헤집고 다니면서 집 구경을 하셨어요. 남편은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켰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빠진 건지 머리를 쥐어싸며 소파에 앉아있다가 시어머니를 말려보겠다며 나중에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어떻게 찾아온 거냐며 시어머니께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화가 난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어머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님은 작은 방 구경까지 다 마치고 난 후에야 큰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본인이 들고 온 가방 앞으로 다가오셔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니들이 그렇게 먼 꿍꿍이를 펼치고 있다는 티를 팍팍 내는데 내가 당연히 눈치를 깠지. 이웃 할매도 니들 곧 이사 간다는 얘기를 해줬고 나도 니 와이프 회사 따라갔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길게 말해봤자 필요도 없고 본론부터 얘기하자. 내일부터 아니다.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이 제 회사를 따라갔다가 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멈추시고는 말을 돌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눈치를 깠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따라와서는 퇴근하는 제 뒤를 밟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웃한테서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는 퇴근하는 며느리의 뒤를 쫓아선 이사 간다는 그 새 아파트의 위치까지 알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기어코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고 나서까지 제 집에 들어와 휘저어 놓겠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리곤 실제로 그 짓을 벌이셨네요. 이사한 당일날 가방까지 큼지막한 걸 들고 와서는 집안을 한 바퀴 휙 돌아다니며 위치 파악을 하더니만 급기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잠을 자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사실 그간 제가 많이 무디긴 했었어요. 자꾸 집에 오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볼썽사나운 꼴을 보여가며 거절을 하지 못한 건 분명 제 잘못이었죠. 하지만 저도 일하고 살림하며 힘든 와중에 아이까지 2번이나 유산을 하게 되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는 바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더러우니 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어머님을 피하게 되었고요. 돈 모아 아파트 산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다 보니 일이 이 지경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저를 더더욱 만만하게만 보게 되셨고 그러다 결국 합가를 하자는 말을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통보를 하기까지 이른 것이었죠. 제 나이 이제 겨우 37입니다. 아직 남편이랑 살 날도 창창하고 비록 유산을 겪기는 했지만 아직 아이를 가져보겠다는 마음을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연예인들도 40 넘어 잘 만났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온 신경을 좋은 곳에만 쏟아붓고 살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하게 돈을 모으고자 했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집이라도 있으면 내 마음이 온전히 편안하게 쉬어갈 구석이 있을 거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내 남편까지도 힘들게 할지라도 목적 하나만 가지고 독하게 버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기어코 새 집을 마련해서는 내 마음대로 집도 꾸미고 채워선 막 이사를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순간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어도 아주 제대로 끼얹어버리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그 큼지막한 가방의 정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방이 여행 갈 때 쓰는 캐리어도 아니었어요. 손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큰 가방이었는데 지퍼를 열어보니 세상에나 어머님 옷이랑 속옷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일부러 남편 보라고 그렇게 짐을 싸우신 건지 가방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팬티가 한가득 보이는 걸 어머님은 빨리 짐을 풀겠다면서 속옷을 손으로 뭉쳤다가는 거실 바닥에 턱하니 놔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둘 꺼내 보이셨죠. 자기 옷을 말입니다. 그걸 어디다 풀어놔야 하는데 방 안에 자기 옷장이 따로 없다며 저한테는 가서 뭐라도 인터넷에서 옷장을 사보라며 컴퓨터 앞으로 가라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참다 남의 집을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 라며 소리를 쳤더니만요.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 집이 왜 남의 집이야? 네 와이프가 그런 식으로 너한테 말을 하디? 지 집이고 나는 남이라고? 라고요.
자기도 자꾸만 찬밥 시세를 당하는 게 화가 나는 건지 남편한테 화를 내다가 급기야 저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하셨죠. 너는 내가 빨리 옷 넣어놓을 옷장 좀 사놓으라니까 굼떠서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해 내보내려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웃겨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 가방 앞에 가 속옷을 도로 가방 안에 싸 넣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도로 싸자 어머님은 기함을 치며 절 말리셨죠. 나 여기서 살겠다니까. 라면서 가방을 싸는 어깨를 도로 잡고는 그만하라고 발버둥을 치듯이 절 말리는데 결국 남편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리쳤죠. 엄마, 이 집 남의 집 맞아. 엄마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이 사람 집이라고. 이 사람 명의의 집이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혼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엄마는 집이고 뭐고 그냥 쫓겨나는 사람이 된다고. 알아보고? 라고 말입니다. 아파트 명의가 아들 부부 공동 명의도 아니고 아들 명의도 아닌 며느리의 온전한 혼자만의 명의란 사실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자꾸만 왜냐고 물으며 말이 없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다며 남편을 바보천치 취급을 하더니 너 혼자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서? 라고 하며 이젠 하다하다 저를 나무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집을 샀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며 남편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내 당신도 같이 쫓겨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당신 엄마 내보내 라고 말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 아니에요. 참다 더는 못 참겠어서 이제 좀 나 혼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이러는 거니까 제발 말 좀 한 번에 알아들으시고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좋은 말 할 때 라며 호통을 치니 어머님은 뒷목까지 잡는 척을 하며 기함을 치셨죠. 며느리가 오만방자의 유세란 유세를 다 떤다며 남편을 붙잡고는 저런 애한테 아파트 명의를 몽땅 줬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보면 꼭 남편이 자기 돈이라도 보태서 아파트를 산 줄 알겠더라고요. 제 돈이 9할 이상 들어가 있고 하다못해 대출까지도 내 앞으로 받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을 쪼개 팔렸는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나가려고 현관 앞에서 가방과 시어머니를 모두 다 양손에 쥐고서 버티고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안 나가겠다고 그 와중에 자존심을 세운 채 상황 파악을 하느라 머리를 막 굴리는 게 눈에 다 보였고요. 그리고 이내 제가 신의 한 수를 썼습니다. 아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언젠 뭐 안 그러고 사셨어요? 정이 여기서 자고 싶으면 현관 앞에서라도 주무시고 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사하며 아직 이불 빨래를 못한 얇은 여름 이불과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베고 자는 베개까지 친히 챙겨 안방에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제가 던지는 이불을 폭삭 품에 안은 시어머니는 그 길로 무게에 쓸려서는 뒷걸음질을 하셨고요. 그 길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끌고 제 집에서 완전히 나가버렸답니다. 밖에서 뭔 실랑이를 벌이는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큰 소리가 여러 번 오고 갔는데 이웃 보기가 창피했던지 남편은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고 온 옷가방 그리고 이불들까지 싹 다 그냥 내팽겨두고는 다시는 오지 마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까지 쪽팔리게 만들어. 내가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냐고. 집까지 얻어 사는 마당에. 라는 외침을 지른 채로 집안에 들어왔어요. 필사적으로 비밀번호를 안 보이려고 한 건지 문을 열 때에 저보고 안에서 문을 열어달라 외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이불 보자기와 함께 내쫓은 뒤 집안에서 조용한 첫날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사 온 날부터 이게 웬 소란인 건지 이웃 보기 낯뜨겁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밖에서 한참이나 기다린 채로 남편이랑 저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문자를 보내오더니 막판에는 서글픈지 우는 곡소리까지 내더라고요. 다행히 앞집에 이웃분이 안 계셨던 건지 아무도 나와서 제지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머님은 현관에 딱 달라붙어 곡소리를 거의 20분 가까이 내가며 저희 부부에게 문 열어달라 문자를 보내시다 사라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인터폰으로 문 앞을 보니 이불이랑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진 채로 시어머니는 가방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은 이불을 챙겨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날 남편은 어머님으로부터 저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인이 먼저 나서서 저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며느리는 없는 사람 취급하겠다고 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는 이 사람이랑 평생 쭉 살 거니까 이 사람이 안 보고 싶으면 나도 안 보면 되겠네.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바람에 세게 나온 시어머니는 졸지의 아들까지 못 보고 살게 생겼고 남편은 그 답장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해 버렸답니다. 남편이 차단하니 저도 얼씨구나 차단을 박아버렸네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어머님 생각을 하면 마음 편했던 날이 없었던 저였어요. 아이까지 잃었던 마당에 단 한 번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원망스럽고 미웠던 날도 열의 아홉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과 몸이 많이 피로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새 출발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차단까지 박으며 경고란 경고를 제대로 날려버린 것 같아서 긴 응징의 서막을 알리는 듯이 기분이 장대하네요. 이 알게 모르겠는 사이다스러운 심정을 오래도록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M1 시어머니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을 피해보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으며 살 거예요. 쫓겨나던 순간에 어머님의 얼굴은 요즘 밤마다 곱씹고 있습니다. 꿈에 나와서도 제 속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